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 호재 속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원전, 엔터, 아이폰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세 대출 실행 시 집주인이 향후 전세 자금을 반환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 지배구조 재편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서는 합병 비율 재조정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억 원 선을 돌파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후보의 대선 당선 가능성을 두고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전해 서지안입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좀 혼조세 보여주다가 어쨌든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잘 켜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증시는 순풍에 돛단 듯이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상승의 모멘텀들이 이제 언제 나와줄까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행보가 영원히 뭐 계속 될 수는 없겠죠. 언젠가 이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뭐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이 기점이 이제 대선 국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신정부 어떤 그 출범에 대한 기대 심리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삼각 수렴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물론 좀 더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위냐 아래냐 이런 개념이 좀 되죠. 근데 저는 충분하게 이 삼각 수렴형 형태가 거의 수렴이 됐다고 보는 거는 이 8월 초, 물론 8월 1일이 아니라 이제 8월 초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월이면은 이제 9월 초, 10월 초, 11월 초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주기 사이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3개월이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3개월. 종목에서도 봤을 때 한번 투매가 일어나서 상승의 어떤 흐름들, 3개월의 행보가 맞춰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60일 동안 행보 수렴을 마치고 이 박스권 돌파를 하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지수의 또 흐름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이제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오늘 뭐 특별한 부분들은 최근에 미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상해 증시의 2차 상승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20일 주기 사이클로 움직여준다고 말씀드렸죠. 20일 주기 사이클이 뭐 이틀 되기 전에 출발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지수 이평선은 보통 11선을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11선이 대략 추정하면은 이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이제 금리나 맞불 작전으로 중국도 현재 경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맞불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이제 부양시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정부 초기하고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트럼프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공세가 강화되겠지만 그럴수록 뭐 중국에서도 자국에 대한 경기 부흥 맞불 작전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또 흐름이 상당히 이제 기대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봤을 때 외국인은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크게 관심 없는 듯 거의 매수 기조가 적은데 아무튼 오늘 전체적인 선물 매수 부분들이 약간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이제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상한가 종목, CU박스, YG플러스 각각 개별 뭐 재료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개별 재료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CU박스 부분들이 보면 딥페이커 관련된 부분입니다. 얼굴 인식 관련된 CCTV 관련된 부분에 확실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 그다음에 딥페이크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고 하는 또 상황이 좀 되죠. 그런 이제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CU박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로봇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CU박스 외에 솔트룩스가 가장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 AI, 그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현재 다음에서 분산 회사, 그다음에 셀바스 AI 이런 종목군들이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 순환매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솔트룩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삼성하고 약간 제휴 연관설도 있고요. 삼성의 이제 가우스 관련된 AI 쪽 현재 AI 비서 온 디바이스 비서 개념이죠. 이쪽하고 이제 개발하고 연관이 되는 호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솔트룩스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차트가 좋습니다. 나머지 마음 AI라든가 이런 종목은 좀 약세를 보이는데 그중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솔트룩스의 차트를 보면은 쌍바닥을 좀 찍고 원만하게 상승하다가 보통 어떤 경우에 번상승이 나타나냐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시냐면은
살짝 눌림목 보이고 2단 올라갔습니다. 근데 언제만큼 조정을 보일 것이냐 하는 건데 요거하고 같은 폭이든가 아니면 요거하고 이수배의 조정을 보였을 때는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뭐 3일 조정을 보였죠. 뭐 이것은 한 6일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2단 상승하면은 이렇게 1단 조정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한 달 조정 보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힘이 좋은 경우는 같은 진폭 조정을 받든 아니면 요거에 종수배 조정을 보이고 가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이제 대장주로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셀바스 AI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이런 종목이 같이 연동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LB 루셈, LB 세미콘 이 종목군도 일단 호재를 동반해 다른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LB 루셈하고 루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이제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는 DDI 칩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도체가 각종 뭐 산업 쪽으로 파급이 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개념의 이제 반도체 칩의 LB 루셈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은 관심 LX 세미콘과 같이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LB 루셈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DDI 칩은 거의 디스플레이 칩이지만은 시스템 반도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종목이 거의 좀 굉장히 크게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리고 텔레치스, 넥스트 칩, 그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 이 부분들은 차량용 반도체 좀 해당이 되고요. 자율주행과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테크놀로지는 이제 통신용 반도체가 좀 되죠. 어버브 반도체 부분들도 이 부분들도 이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용 현재 칩, 그다음에 이건 디스플레이 칩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이 화려하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도체 외에 각기 산업용 반도체, 뭐 산업용 반도체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도 현재 로봇에 대한 현재 관련된 쪽에 칩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죠. 로봇에 대한 동작 제어 어떤 부분에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루고루 산업용으로 약간 이제 파급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넥스트 칩 그 중에 하나 잠깐 보시면은 넥스트 칩이 상당히 차트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죠. 반도체가 겨울이니 아니면 투매이니 하지만은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전혀 한번 투매가 일어난다면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칩, 텔레피스, 칩셋 미디어 이 부분들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쭉 더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K전자도 마찬가지죠. MK전자는 뭐 2차 전지 쪽에도 해당이 되고 반도체 쪽에도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현재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금색 실서, 와이어 본딩 하는 거기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고 NK전자는 현재 2차 전지 재료, 전극 페이스트라든가 현재 뭐 도전제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부분들을 좀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상승하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 두 부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 개 다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현재 ITM 반도체 이 부분들도 차량용 반도체에 좀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는 BMS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ITM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쌍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탄력적인 움직임이 없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형성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이죠. 중국 지수하고 거의 이제 같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홍성그룹 외에 피델릭스라는 종목 제가 그 좀 강조를 좀 드리는데 피델릭스라는 종목은 이제 디램 쪽에 이제 중국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기업이지만은 지분이 넘어가는 기업이 좀 해당이 되는데 디램 기술을 완벽하게 제주반도체하고 피델릭스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만 쪽에 현재 그 후공정을 좀 맡기는 파운드리를 맡기고 생산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나친 저평가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델릭스도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피델릭스를 잘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자,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점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전 아이폰 그리고 엔터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방산 관련입니다. 오늘 방산도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자, 북한이 러시아군에 파견됐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좀 방산을 중심으로 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2차 전지도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또 시끌시끌해도 오늘 상승세가 나와줬는데요. 북미 수출도 상승한 와중에 현대차도 관련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양시장 현재 0%대 거의 1%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씩 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최정예 부대 다음 달 현재 러우 전제 투입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우크라이나 현재 군대 보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도 많은데 약간 그거는 약간 오바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의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지만은 최근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드론 무인기 했을 때 막 전쟁을 날 것처럼 하는데 그건 쇼였다고 말씀드렸죠. 최정예 부대를 10,000명 일단 보내고 앞으로 1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보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제 개혁이 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왜 보내느냐? 한국은 어차피 북한을 성공하지 못한다. 딱 계산을 깔고 있는 거죠. 왜? 포 한 번만 날아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폭삭 주저앉잖아요. 그러죠. 그것 때문에 절대로 공격을 못할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쉬어있었다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왜 러시아하고 손을 잡느냐 하는 것은 트럼프 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체 보니까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어차피 중국은 대만의 나라를 침공을 하려고 했는데 6.25 전쟁 그 전에 당시 여기에 있는 군대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중공군. 그러니까 대만의 통일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번에 이제 대만 칠려니까 협조를 해달라. 당연히 했겠죠. 근데 북한은 어째요? 공격하는 척 하다가 자기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노했을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거기서 결정적으로 틀어졌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인데 러시아를 돕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휴전 협상이 되면은 참전을 했잖아요. 이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승전국이든 휴전국이든 이권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이권을 차지하려는 부분도 있고 미국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북한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뭐라고요? 중국보다 천년의 숙적이다. 사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천년의 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북한이 마지막에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트럼프는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좋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합세를 하자.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최대 핀치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풍산 오늘 현재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동사업 쪽하고 그다음에 탄피 이쪽은 전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총이 무겁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한번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두 번째 테마 쪽에 좀 해당이 되죠. 빅테크에 이어서 스타트업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 보면은 챗 GPT가 가장 우수하고 국내적으로 SK에서 하고 있는 현재 A단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 나머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저도 그 검색을 할 때 구글도 좀 이용하지만은 구글의 제미나이 AI 서비스를 좀 이용합니다. 질문을 자주 좀 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료화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 그림,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림,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내 얼굴 학습을 계속해서 이제 시키게 되고 어떤 장면 또는 어떤 것을 연출해 달라 하면은 그대로 연출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고급 식당, 해외 여행지 안 가도 되는 거죠. 내 얼굴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해외에 있는 사진처럼 또 레스토랑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이런 현재 그렇게 연출해 달라 하면은 그대로 연출이 좀 되죠. 완벽한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유료화 사업, 그다음에 인공지능 유료화를 하는 서비스 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쟁력하고 해외 경쟁력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많이 좀 차이가 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KT하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한국형 AI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통신사에서는
관심 있게 좀 온 디바이스 AI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하고 통신사하고 맞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그다음에 SK 쪽 A단, 그다음에 KT는 믿음, 그다음에 그 LG는 엑사원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나 이제 제휴를 하고 있는데 KT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합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한번 좀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현대차의 배터리 개발, 기술, 인력 채용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결국은 이제 EV 이제 핵심 기술 내재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대차가 이제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파운드리학에서 반도체까지 진출해 그거는 아니고요. 자율주행을 웨이모, 현재 뭐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이 하고 싶으면은 우리한테 맡겨라 하는 것의 개념이 좀 되죠. 그래서 차량을 이제 파운드리 한다는 겁니다. 이제 OEM 방식으로 거기까지 진출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파운드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대차도 뭐 반도체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한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됐다가 무너져 내렸던 지금 조용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가장 확실한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EIS 기술을 가지고 BMS를 탑재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민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다시 잠잠해졌다 할지라도 현재 2차 전지 쪽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약간 BMS 이수 쪽으로 좀 성장을 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관심주로 뭐 한 두 달, 한 달 반 이상 이게 조용하지만은 다시 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 특징주로 좀 꼽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간이 필요 좀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파운드리에서 TSMC에 막히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외에 HBM에서는 SK한테 또 뒤지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D램에서는 중국의 저가 사양 첨단 쪽은 아니고 여기서 물량 밀어내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이 사면 초과입니다. 근데 구세주가 나타났죠. 바로 엔비디아하고 TSMC의 동맹이 깨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틈새 전략도 있고 대만 공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수록 TSMC에 대한 위기로 TSMC 가지고는 안 되겠다. 대안이 필요하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 유일한 어떤 구세주로 떠오르는 것이 어디예요? 피난지, 삼성, 평택. 이게 언젠가는 물론 그것 때문에 TSMC도 일본으로 그다음에 미국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 결론적으로는 현재 마지막 예고된 전제, 그다음에 100% 거의 기정사실화된 전쟁. 다만 1년 후냐 3년 후냐 남아있지만은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돼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반도체 전쟁이 실제 전쟁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밸류체인 큰 틀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반도체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폰, 미국의 아이폰을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 주신 피델릭스, DIT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세 나와지고 있는데 네. 자,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반도체는 사실상 마무리를 좀 짓는데 후속 네. 뒤편 부족한 부분에서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대한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커다란 틀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밸류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미중 패권이 지금 존재를 하고 공급망 재편 이게 이제 가속화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반도체 장비를 그러니까 공장을 못 돌리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위탁 생산 부분이죠. 요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첨단 기술이 논하는 그런 관점에서 첨단 공정, 인공지능 반도체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에 대한 AI 서비스는 모바일 상태에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은 뭐냐면은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은 현재 반도체를 설계죠.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은 반도체 장비를 집어넣고 반도체 재료 납품하고 반도체 설계대로 나중에 이제 패키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축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파운드리든 반도체 제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 이 부분들이 좀 있죠. 장비가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설계도도 없으면 안 될 수가 없지만 설계도는 뭐 지적재산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가장 설계도 중에서 이제 ARM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 노광 장비 쪽 현재 ASML 그래서 현재 두 개의 업체가 거의 슈퍼 을이 좀 됐죠. 그럼 슈퍼 을이 좀 된 상황이 여기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위탁 제조는 TSMC로 거의 굳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맡기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커다란 틀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장비 업체. 반도체 장비 업체는 탑 5는 이렇게 현재 5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램리서치, 텔, KLA. 텔만 빼고는 다 미국의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유일하게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비를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하고 네덜란드 합세해서 제재를 하면은 중국 반도체 공장 문 닫게. 물론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지만은 고난도의 기술 부분들은 굴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상 반도체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장비를 사재기를 좀 진행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반도체 장비 중요성을 많이 아는 근데 이거 왜 사진을 왜 했느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공장을 했을 때 그 이제 근무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램, KLA.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하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걸 보여주는 고도로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뒤에다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홍보하려고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 이렇게 4개의 기업에 대해서 KLA, 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ASML 이 4개의 회사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장비나 테스트, 패키징 관련된 업체 상위 업체 10개를 꼽았습니다. 한번 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SF에도 한번 다뤘었죠. 하나마이크론도 다뤘었고 오닝 아페이스도 다뤘었고 AP 시스템, 제우스, 이오테크닉스, 두사 테스나, STI
웬만한 건 다 다뤘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재 장비 업체 부분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보시면은 국산화가 굉장히 높은 곳도 있지만 낮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국산화 부분들이 많이 성숙됐지만은 이온주입기, 그다음에 노광 장비는 거의 최악의 개념이 좀 되죠. 그래서 ASML 할 때 거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슈퍼홀이 괜히 슈퍼홀이 아닙니다. 자, 그런 그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 이제 밸류체인 부분들의 어떤 큰 흐름들은 바로 크게 보시면은 종합 반도체, 인텔, 삼성, SK, 한유엑스가 주로 있고 팹리스는 현재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AMD, 애플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근데 이 업체들이 설계만 하기 때문에 애플도 반도체 회사입니다. 파운드리를 맡기죠. TSMC하고 SMIC,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맡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도체 밸류체인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이 섹터별로 나누어주면은 HBM, HBM은 삼성하고 SK하고 꽉 잡고 있고요. 모바일 그 현재 어플리케이션 칩은 퀄컴 칩, 그다음에 삼성 칩, 미디어텍, 애플 칩, 모바일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 개념이 좀 있죠. 그다음에 GPU는 엔비디아, AMD 부분들, 그다음에 CPU는 인텔, AMD. AMD가 둘 다 잡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CPU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텔은 CPU 하나만 있다가 거의 무너져 현재 내리려고 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위기가 인텔의 미래가 삼성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위기에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CPU에서 GPU로 중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 GPU에서 일단 모바일 쪽으로도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글로벌 이제 반도체 팹리스 기업 5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 2개, 5개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제 개념으로 좀 하고요. 다음엔 현재 모바일 칩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밸류 체인이었습니다. 설계, 생산, 패키징에 따른 이 중요한 단계들이 모여있는 가치 사슬인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배워봤는데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장비업체의 중요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 이오테크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종목군 중에 이오테크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알다시피 레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장비를 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계열을 완성했다. 레이저 마커, 레이저 응용기기, 그다음에 HBM 반도체를 만들 때 그 구멍을 뚫죠. TSV. 그다음에 기판을 만들 때도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구멍 뚫는 부분들 현재 레이저로 뚫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 HBM 관련된 장비라고도 굳이 따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TC본도 HBM을 좀 쌓는 게 하나씩 정축해서 하는 것이죠. 열 압착 으로 붙이는 것이 이제 TC 본드라고 합니다.
TSV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동점 공급을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독점 공급이 무너진다 하는 그 뉴스 때문에 했는데 해프닝성 뭐 그런 건에서 하락이 멈춰지는데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 위상이 또 살아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두 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이오테크닉스는 장비 인증 관련된 호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더 기대가 되고요. 다음 한미 반도체는 실적이 얼마 전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또 대장주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니까요.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디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예. 자, 한미 반도체는 주력 장비 라인업을 보면 마이크로소 웨이퍼를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부분이죠. 후공정 하려면 온판을 다 절단해야죠. 조각조각. 여기에 장비도 있고요. TSV, TC 본더, HBM을 쌓아 올리는 그 열압착으로 계속해서 층층 쌓아 올리는 장비 유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프리칩 본더. 그러니까 현재 숄더볼 형태 부분에 이 볼을 붙이는 그런 장비까지 라인업을 다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성장성이 높은 부분인데 원탑은 현재 TC 본더 이거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열압착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이제 뛰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원탑은 한미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거의 SK 하이닉스의 독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전체 대장주고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부대장주로 이제 보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 TSV 쪽에 공정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탄탄한 반도체 장비 라인업들로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전문가님. 예. 자, 오늘은 양시장 빨간불 켜주는 데다가 반도체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예. 관련해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예. 자, 이수페타시스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좀 압니다. 고다층 기판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현재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장이다 이렇게 많이 좀 알려져 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세를 견인을 했었고요.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횡보 박스권에서 약간 시장에서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시장의 강세 대장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8층 이상 MLB 부분의 시장을 좀 가지고 있는 고다층 기판을 MLB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2, 3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기존의 이제 통신용 고다층 기판에서 데이터 센터 장비용이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요주다. 결국은 현재 인공지능을 대량 학습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가 있죠. 여기에 이제 기판이 납품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다층 가공 기판의 확실한 기술력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B 기판에 대해서는 뭐 한 번도 뭐 다루지는 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빠졌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글로벌 2021년도에 PCB 의제 업체 순위에서 3위를 링크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전체 PCB 기판에서의 이스페타시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상은 글로벌 57밖에 안 됩니다. 근데 18층 이상의 고다층 기판에서는 3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을 거의 압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다층 기판은 뭘 말하느냐? 요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양면으로 이런 회로를 좀 인쇄를 했죠. 금속 실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요거는 여러 가지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최대 18층까지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어떻게 고다층 기판을 좀 하느냐? 요것처럼 이런 회로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개 이제 현재 겹쳐서 만든다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 구멍을 좀 뚫는죠. 회로는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현재 PCB 플라스틱 기판이죠. 그다음에 여기다 인쇄를 하고 다시 구멍을 뚫어서 현재 복층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고다층 기판은 이런 멀티레이어 18개의 레이어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 이제 구멍을 이제 뚫는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 구멍을 뚫고 회로 연결하고 구멍을 뚫고 회로를 연결해야지 회로가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PC 기판에 이제 구멍을 뚫는 기계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이오테크닉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D램 구멍을 뚫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HBM 쪽 구멍을 뚫는 것은 이오테크닉스가 아직은 거기까지 진출을 못했습니다.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고다층 기판을 이 회사에서 전문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만드는 과정에서 적층 회로, 도금, 홀 가공, 원자재 개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한 각종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다. 고정밀 도금, 고정밀 홀 가공, 고난이도 홀 맵꿈 이런 부분들을 약간 반도체 만드는 어떤 기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PC 기판, 복층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많은 어떤 회의 납품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실적이 현재 고사양 부분들이 계속해서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 또는 또 신규 공장 증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통해서 잠깐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최근 흐름은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삼각수렴형에서 박스권에서 지금은 숨구르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출렁출렁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맞추고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잡고 목표가는 대략 한 6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판 중에 여러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페타시스가 고다층 기판에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고 물론 이제 대덕전자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좀 또 연성 회로 기판 그러니까 고다층 기판이 아닌 그 현재 다 양면 또는 연성 회로 기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거는 데이터 센터형에 들어가는 HVM에 들어가는 여기에 핵심적인 필수적인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도 HBM으로 묶어서 HBM용 현재 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관련주다 이렇게 아예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였습니다. 저희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방산, 인공지능,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반도체 밸류 체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살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